감정을 쉽게 바라보는 명상부터 시작하자. 야, 감정을 쉽게 바라보는 명상이 뭐냐면 마음을 인지하는 관찰 명상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감정 때문에 힘들잖아요. 누구하고 살다가 다투면 다투어서 생긴 불쾌한 감정을 여러분은 계속 갖고 있죠. 그게 약간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거죠. 왜 불편한 감정을 마음에 들고 있습니까? 왜 불편한 감정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그걸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들고 보석처럼 간직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나쁜 거는 버려야 되잖아. 뱃속에 뭐 이상이 있어갖고 뭐 배탈 나면 안, 안 내보내려고 힘주고 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찾아다녀요. 화장실을. 그러잖아요. 빨리 내보내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왜 감정은 안 그래요? 나쁜 감정은 왜 나쁜 감정은 아이고 너무 뒤로 갔다. 왜 나쁜 감정은 그냥 계속 마음에 두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그 관찰해 보시라고. 내가 어떤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내가 왜 들었는지를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하세요. 바로 이 why라는 것이 정말 마음을 인지하는 중요한 관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적으세요. 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감정이 안 좋다. 그러면 노트에 적으세요. 제가 가르치는 명상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트에 그냥 어떤 큰 노트나 편지지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적으세요. 어떤 사건에서 어떤 감정이 드느냐. 자세히는 제가 뭐 가르치는 안 되지만 그냥 적으세요. 드러나는 감정들. 그 감정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기 오늘 힘들겠다. 저 새끼 치기로 나쁜 놈 개새끼 뭐 저쩌고 막 적다고. 처음에 생각이 막 빨라요. 막 적어요. 근데 한 1분 30분 지나잖아요. 2분도 되기 전에 적을 게 별로 없어. 처음에 중복돼요. 개새끼 막 이런 적다가 이 새끼 뭐 오만 세 다 적다가 나중 되면 적을 게 없어. 왜? 이미 여기서 그 분노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은 건 중복 체크해놓고 그 다음날 또 일하면 또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감정을 삭히라고 안 해요. 적으라고. 적으래. 또 적어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십니까? 3일 안에 적는 시간도 줄어들지만 이 단어의 농도가 바뀝니다. 적다 보면. 그러면 중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5분 이상 못 적습니다. 5분까지도 정말 많고 3분 정도 적으면 지쳐서 못 적어요. 적다가 지쳐요. 왜? 적으면서 그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관찰하는데 우리는 적과 관찰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관찰이 힘드니까 제가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 새끼 나쁜 놈이 새끼 저 새끼 막 누구 또 뭐만 처음에는 또 노트랑 막 앞뒤로 막 적어가요. 근데 1분 30, 1분에 30, 2분 정도 되면 이미 힘들거든요. 막 적다가 알고 보면 같은 말 계속 적고 있어. 앞에 했던 거 계속 같은 거 적고 있어. 새로운 게 없어. 하다가 지치니까 안 적어요. 그리고 다음날 3일째 정도 되다 보면 적을 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중복된 단어를 찾아보고 그 단어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 왜 내가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내가 강아지라고 욕을 계속했지? 왜? 다른 욕도 있을 건데 왜 걔를 강아지라고 계속했지? 왜 엄마의 자식이라고 했지? 내가 걔한테? 우리 엄마 자식은 아니잖아. 어떤 여자의 자식이라고 내가 계속 표현했는데, 어떤 여자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지?
왜 강아지라고 안 하고 왜 얘는 엄마 여자의 자식이라고 했지? 이런 거. 왜 저는 죽일 놈이라 했지? 쟤한테는 왜 여기 나가지 않고 죽인다고 했을까? 자신의 감정이 왜 일어났을까를 반추해보라고.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면상법입니다. 그거 반추하려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 이래야 돼. 그래서 절에 가면, 호흡을, 호흡하면 생각하라 하거든요. 멍청한 놈들이, 중도적인 멍청한 놈들이 많다 보니까 까먹는 거예요. 까먹으면 혼미해지니까 되게 자는 거. 당연히 잠 와요. 혼침이라 하거든요. 막 혼란하게 생겨야 돼. 안 되니까 뭐, 대뇌가 너무 혼란하게 되니까 잠 오는 건데, 그걸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적다 보면, 기록이 되면. 그래서 왜 중복된 단어를 했을까?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가르칠 때는 지도를 하면서 하는 거죠. 오늘 테스트 했으면, 자, 보죠. 이래 됐네? 이거 왜 일어나지? 대화를 통해서 찾아보고, 이건 일어난 건데, 자, 그러면 이래 봐.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인지하고. 그 단어를 쓰다 보면 있잖아요. 웃긴 게, 그 단어를 쓰다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쓰잖아요. 쓰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희한합니다. 실제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씩 적으면서 내가 하나하나 변해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재밌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해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감정들을 체크해보고, 이런 불편한 감정이 왜 일어났지? 나는 왜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를 쭉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다가, 그러면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안 해야 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까 나한테 불편하고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감정을 힘들게 하고, 몸도 힘들구나. 생각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굳이 할 필요가 없네. 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되거든요. 까지 가는 게 바로 우리 마음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만은 기록법입니다. 기록. 어떤 사건이 딱 나면 왜 why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단어 쓰거든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게 외국 사람이든, 그러니까 뭐 유럽인이든 뭐 인종하고도 상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적으려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과거로 가잖아요. 과거로 가면 회로가 막 분산되다가 어느 한쪽으로 가잖아요. 에너지가 과거로 가야지 정돈이 되고 마음이 깔아앉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원인이 이해되면 거기에 대한 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병을 계속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무리 병이 작아도 1시간 들고 있으면 발 아프겠죠. 1시간 들고 있으면 발 아픈데, 그러면 내려놓으면 발이 안 아프잖아요. 그죠? 아파요. 내려놓고 빈손으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고통, 과거 이런 것들 아직도 들고 있잖아. 평생 들고 있어. 그래서 평생 아프다 하잖아.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아파. 너 때문에 아니 내려놓으라고요. 빈손이면 안 아프잖아요. 못 내려놓는데요. 아니 당신이 지고 있는 거잖아. 그는 뭐 까먹었어. 당신이 상처는 당신 몸에 난 상처고 당신이 들고 있는 건데, 당신이 그 감정을 들고 있지. 당신한테 그 고통을 준 그놈은 벌써 잊어먹었다니까. 그놈 용서가 안 돼요. 뭐 용서가 안 돼? 네가 들고 있는 거지. 뭐 용서 안 하면 무지할 건데 똑같이 할 거야? 죽이면 용서가 되겠어? 그것도 아니잖아. 보세요. 죽인다고 해서 그놈이 죽는 거지. 그 사람이 당신한테 했던 행동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당신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걸 정리를 해야죠.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거 없애야죠. 그게 바로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는 과정이 나는 왜 이것을 들고 있었고 나는 이것을 왜 해나갔느냐를 하나하나 보는 게 바로 적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거. 그걸 적는 거, 적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저는 처음에 막 적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했는데, 이게 적는 거는 연금술이라는 기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금술에서는, 이게 동양에서는 이게 좌선이라죠. 화두를 들고, 니 먹고, 이런 거 하고 생각하게 해 나가는 건데, 계속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게 능력이 있는 아들은 기억력이 좋은데, 능력이 안 좋은 아들은 기억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연금술의 방법에서는 적는 걸 해요. 처음에 예전에 누구 가르칠 때 이래 보면 적어놔라 해보면 정말 엄청 많이 적어요. 엄청나게 많이 적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점점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 해나가면서 자기를 잘 바꿔나간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적을 어떤 이 감정 다루는 것을 보고 감정이 변하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많이 적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적기 전에 조금 적다 보면 자기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과거에 안 끄달리잖아요. 과거에 어떤 고통을 받았다, 상처를 입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내가 내려놓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도 얘기한 거고, 그거는 내가 스스로 없애버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그거를 배소, 태워서 없앤다 하는 거죠. 태워서 없앤다. 그리고, 불가에서는 이제 인연을 없애버리는 인연법을 자꾸 녹여내는 것, 녹여내는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기억을 좀 없애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기억을 없애면 없앨수록 나의 고통은 줄어들어가고, 나한테 그 고통을 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진 않아요.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 그는 똑같은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걔가 고통을 더 당하는 것이, 걔가 나보다 고통을 더 당하는 거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거나 뭐 다른 문제잖아. 이게 둘이 같이 합체, 크로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방아차, 내려놔라. 대행스님도 내려놔라. 다 내려놔. 빈손이다. 당신은 빈손이다. 꽉 쥐고 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있어봐.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눈앞에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누구 탓입니까? 더 살려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 아프면 어떡할 건데?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잘해놓고, 어떤 보험 들어놓고, 아들 공부 가르치고, 하면 다 잘 돼.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걔 팔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혀 다른 일이니까, 그걸 그렇게 한쪽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녹여내고 내 감정을 내리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겁니다. 기록을 해 나가면서 그런 걸 바꿔 나가는 방법입니다. 기록을 하면서 조금씩 해 나가면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배우시면 되고, 그거는 지금 사람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다 되는 대로 해당학당에서 조금씩 가르칠 테니까 그때 필요하시면 그때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기록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절에서 참선해서 화두를 지고 한다는 건 똑같이 그 화두는 지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현대인들은 적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어보면 됩니다. 일기 적듯이.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적었어요. 처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말보다 글 적는 속도보다 생각이 더 빨라요. 단어가 기억도 안 나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막 신나게 적어. 좀 2분도 안 되면 지쳐. 그리고 기분이 확 내렸어. 진짜 빨리 내려갑니다. 진짜 죽일 놈인데 한 3일 하면 그렇게 죽일 놈 맞나? 이래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해보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